소리를 쳤습니다. 그때 살려주세요. 살고 싶었죠. 살려주세요 하고 소리를 쳤어요. 이제는 진짜 걸을 수 있는 곳이에요. 네, 그렇죠. 갯벌 위로 올라섰는데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토사가 섞여서 기껏해야 발목까지밖에 안 빠지는 걷기 더 편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몸이 힘든 아빠를 부축하고 가기에도 충분한 그런 곳이었는데 기뻤죠. 엄청 기뻐가지고 아빠 보고 아빠 이제는 살았어요 저희가 네. 이러면서 부축하고 걷고 있는데 날이 금방 밝을 것 같았어요. 아빠는 말씀하시기를 저 해안등이 보이는 쪽으로 가서 남조선에 가서 배를 좀 얻어가지고 와서 아빠를 좀 데려가라. 너 아빠랑 같이 가다가는 너도 죽고 아빠도 죽는다 라고 말씀을 하셨으면서 저를 밀었어요. 아빠는 어떻게든 가겠으니까 너 먼저 가라. 뛰었죠. 열심히 막 한 100m쯤 뛰다가 뒤를 돌아보면 아빠가 꼬꾸라져 있어요. 그럼 다시 돌아섭니다. 제가 제 의식이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제 몸이 다시 돌아서게 되더라고요. 그럼요. 네. 당연히 그렇죠. 다시 아빠한테 가서 의식을 확인해 보면 살아 있어요. 빨리 가라니까 그렇게 왔다 갔다 하기를 그 몇 번을 했습니다. 막 상상이 돼요. 진짜 막 상상이 되고 막 눈물이 막 나네요. 그게 막 그려지면서 지금. 네. 어떻게든 아빠만큼은 넣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빠를 어떻게 끌고 이제는 북한의 해변보다는 대한민국의 해변과 더 가까워질 때가 됐는데 그 정도 되니까 감탕이 진짜 물고 가지고 허리까지 빠졌습니다. 네. 기어서 가다 못해서 진짜 막 아빠를 끌어야 하고 저도 기어야 하고 기력이 너무 없어가지고 근데 더는 못 참겠더라고요. 소리를 쳤습니다. 그때 살려주세요. 살고 싶었죠. 살려주세요 하고 소리를 쳤어요. 소리를 치니까 저희를 바로 발견을 하고 이렇게 주시를 하고 계시던 것 같아요. 네, 바로 확성기로 그때 그 멘트가 아직도 생각납니다. 네, 뭐라고 했죠? 여기는 자유대한민국입니다. 귀순하실 의사가 있으시면 남쪽 방향 해안등을 바라보시면서 다가와 주시면 저희가 안전하게 구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생각납니다. 대한민국 장병들의 네, 안내 멘트. 네, 안내 멘트인데 네. 그 거리가 좀 꽤 됐어요. 한 500m 정도? 계속 소리쳤습니다. 그 소리가 들리는데 네. 나와서 좀 우리를 좀 데려가 줬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누군가가 와서 진짜 데려가 줬어요. 네. 너무 무섭고 뒤에 뭐 그쵸. 추격조도 있을 수 네. 있고 그리고 이젠 다 왔다고 했는데도 앞에 보이는데. 굉장히 공포스럽잖아요. 그게. 그렇죠. 이해가 됩니다. 제발 좀 저희를 와서 데려가 주십사. 네. 한 30분을 소리쳤습니다. 근데 같은 멘트를 계속 반복을 해주시더라고요. 솔직히 그때는 막 원망을 했습니다. 네. 여기서 날이 밝으면 북측에서 바로 사격을 할 수 있는 거리고 나중에 알게 됐지만 그 지역은 북측이나 남측이나 절대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제가 오해를 한 거죠. 그냥 살고 싶은 욕심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빠랑 물이 차 오를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그 비상식량이랑 뭐 생수랑 담았던 그 배낭을 맸다고 했죠. 네. 북한군 군용 배낭입니다. 그 배낭에는 모포를 매달 수 있는 작은 끈, 얇은 끈 4개가 붙어 있죠. 그렇죠. 그 4개의 끈을 다 뜯었어요. 손으로 뜯고 묶었습니다. 한 1m 정도 길이가 된 그 끈으로 아빠의 벨트와 저의 벨트를 서로 묶었습니다. 묶고 기다렸죠. 물은 점점 차올라서 저희가 빠져있는 그 감탕 높이보다 더 차올랐습니다. 결국 저희가 물에서 붕 뜨게 됐고 흘러 들어가기 시작한 것이 대한민국의 섬과 북한의 해안가 사이에 그 섬쪽 제일 대한민국 가까이 한 500m 지점에 있었는데 물이 이렇게 흘러 들어갔어요. 북한 쪽으로 돌아 들어가는 거죠. 이쪽 흘러 들어갈 때 이 교동도의 끝 부분에서 저희가 그 부분을 지날 때까지도 저반을 하지 못한다면 저희는 다시 북한으로 날이 밝은 상태에서 서리까지 친 상태에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죽는 길이었습니다. 저는 열심히 팔을 젓느라고 저었는데 몸은 앞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물살을 따라 북한 쪽으로 계속 흘러갔고 아빠는 정신이 왔다 갔다 하셨는데 아빠가 한번 쑥 밀어주시니까 엄청나게 나가는 거예요. 아빠가 북한군에서 10년 동안 해양경비대 출신으로 군복무를 하셨습니다. 수영을 잘하시죠. 쑥쑥 밀어주셔가지고 겨우 중앙까지 들어설 수 있었고 마지막에 진짜 있는 힘을 다해서 숨을 참고 물속에 머리를 틀어박고 열심히 팔을 저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교동도에는
북한 쪽을 향해서 방파제가 이렇게 한 11개 정도가 있는데 네. 그 마지막 방파제가 제일 깁니다. 음. 길게 튀어나와 있어요. 그 방파제 쪽을 향해서 물이 역류를 하는 현상이 있죠. 그 방파제에 걸려서 네. 그 역류하는 흐름에 저희가 들어선 겁니다. 살았다 하는 안도감과 함께 기슭에 닿는 순간 장병님들이 철책에 문을 열고 뛰어나왔습니다. 총을 겨눈 상태로. 아빠와 저는 바로 칼을 빼서 버렸죠. 물속에다가. 네. 어떻게 막 그 위협적으로 보일까봐 네. 버리고 아빠가 의식이 혼미한 상태에서 그때 딱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당신들 우리한테 총 겨누지 말라고. 우리나라 찾아왔다고. 우리나라를 찾아갔다고? 네. 네. 아버님이 굉장히 깨어 있으셨네요. 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저는 뻣뻣하게 서 있고 그리고 아빠는 쓰러졌습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 군복은 장교복과 사병의 군복이 이렇게 알리지 않습니다. 장병님들의 군복이. 계급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네. 보면 분간하기 좀 어렵죠. 네.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좀 권위 있어 보이시는 분이 총치라고 하면서 막 뛰어나오시면서 입고 있는 군복을 와락 벗어서 아빠를 안았습니다. 근데 아빠와 저의 몸 상태가 그 갯벌을 기어 이러다 나니까 몸 상태가 진짜 처참했어요. 막 더러웠죠. 한 초의 망설임도 없이 아빠를 꿇어안고 막 몸을 비벼주기 시작하셨어요. 다른 분들도 군복을 벗어서 이렇게 안고 앰뷸런스에 실려가지고 아빠는 먼저 들어가.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빠를 따라왔다고 했잖아요. 세뇌가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왔습니다. 저는 아빠가 가자니까 역적의 아들로 남는 것보다는 그래도 따라가보는 게 사는 길인 것 같아서 따라온 상태라 자존심도 있었고 모포를 가지고 이렇게 다가오셔가지고 씌워주겠다고 하시는 장병님이 계셨어요. 비키십시오. 손대지 마십시오. 손대지 마십시오. 가오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좀 이상하게 보셨고 정말 죄송스럽습니다. 저는 그때 올바른 정신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가오를 잡으면서 소위 혁명사상을 지킨다는 그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면서 따라 들어가서 차량에 탑승을 했습니다. 제가 탑승한 차량은 그 SUV 차량인데 그 뒷좌석에 이렇게 가운데 타고 양옆에 군인분들 타시고 운전병분과 또 한 분 타시고 그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또 가오를 잡으려니까 뭐를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그분들이 말씀을 잘 안 거셨어요. 제가 먼저 담배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운전병분께서 차량 안에서는 구면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제 왼쪽 옆에 앉아 계시던 분이 그분은 담배를 안 태우신 분 같았어요. 야, 누구 담배 있냐? 응, 나중에 사줄게 내가. 가져와 라고 하시면서 담배를 얻어서 불을 붙여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군용 차량 안에서 담배를 피웠습니다. 정말 죄송하고 그렇게까지라도 가오를 잡고 싶었나 봐요. 근데 사실 북한에서는 그 담배를 피우는 게 그러니까 그렇죠. 집에서도 막 담배를 피우는 게 네. 당연하다고 생각되고 막 그러잖아요. 오히려 한마디로 말해서 뭐 장모님들 말씀들 들어보면 야 남자는 담배를 펴야지 뭐 이렇게 하시는 어머님들도 많이 봤습니다. 제가 제 장모님은 아니었고요. 네. 그렇게 해서 그 해병대 사령부로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국정원에서 나오시는 분들을 대기하고 있는데 일단은 샤워를 해야죠. 몸이 더러우니까. 근데 해병대 장병님 두 분이 열중샷 자세로 제가 샤워하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고 계시는 겁니다. 창피했죠. 뭘 보고 있는 거야. 막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겁니다. 막 창피하고 그래도 샤워하는 그 순간만큼이라도 흐트러진 모습, 가오가 떨어지는 모습은 보여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못 사는 나라 뭐 이런 거는 좀 알고 있었거든요. 그 남한 드라마도 보고 그래가지고 샴푸랑 이런 거 쓰시라고 이렇게 챙겨주셨는데 싫습니다 하고서는 그 샤워대 옆에 보면 비누 넣는데 비누가 하나 있잖아요. 그 비누를 잡고 아주 각인하게 머리를 감아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손으로 그냥 비누칠로 샤워를 했고 여기 드라이기 있습니다 라고 주셨는데 싫습니다 하고 수건을 받아가지고 머리를 털어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하늘씨 아시죠? 북한에서 좀 논다 하는 남자들 머리 털 때 수건 돌리는 거. 저는 못 놀아봐가지고 모르겠네요. 그러시면 안 되죠. 뭐 보통 어른들이 많이 그랬어요. 머리를 감고 말릴 때 수건으로 이렇게 탁 터는 그 동작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좀 패기나 보였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드라이기를 안 쓰고 드라이기를 안 쓴다. 막 털고
네, 대충 이렇게 몸을 문지른 다음에 옷을 달라고 하자고 보니까 제가 옷이 없는 거예요. 네, 그렇죠. 팬티랑 막 그 런닝은 막 감탕에 막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고, 그래서 그 해병대에서 해병대 반팔티, 빨간 그 체육복이죠. 네. 그리고 빨간 그 체육복 바지, 삼선 슬리퍼 이렇게 내어 주셨습니다. 따뜻한 국을 주셨는데 제가 7시간 반을 왔습니다. 바다를 통해서. 물을 실컷 먹었겠네요. 그쵸. 네. 진짜 배는 고픈데 아무것도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먹지도 못하고 있다가 국정원에서 연락을 받고 나오신 조사팀에 인계가 됐습니다. 하늘 씨도 아시다시피 우리 탈북민 분들이 오시면 제일 먼저 거치는 기간이 의료기관입니다. 건강이 먼저기 때문에 네. 조사보다는 건강이 먼저라서 의료기관을 먼저 거칩니다. 들어가는 길에 병원에 네. 들리게 됐습니다. 그때가 2014년 8월 14일 광복절 전날이었고 날씨가 엄청 화창하고 맑고 따뜻했습니다. 자본주의 시민들의 여름 패션, 네, 저한테 엄청나게 신선한 충격이었죠. 네. 혁명사상을 가다듬고 정신을 차리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병원에서 대기를 하고 있는데 제 차례가 된 겁니다. 일단은 저는 북한에서 연애를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네. 그 여자친구가 저에게 처음에는 한설성 동지라고 불렀습니다. 좀 가까워지니까 설성 동지라고 불렀습니다. 좀 더 가까워지니까 설성 오빠. 아, 네. 오빠 끝. 네. 그 이상의 다정한 멘트는 없습니다. 네. 그랬죠. 뭐 이성에게 들은 말이란 건 그런 정도였어요. 근데 이렇게 대기를 하고 의자에 앉아 있는데 안에서 제 이름을 부르는 간호사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한설성님. 아, 네. 제가 흉내를 잘 못 내겠습니다. 아, 뭐 아주 잘하신 것 그런 같은데. 멘트였어요. 네. 진짜 온몸에 맥이 다 빠지는 게, 저는 그때 태어나서 22년을 살면서 이성에게서 제 이름을 그런 식으로 들어본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아, 네. 정신을 가다듬고 네, 그때 아마 혁명사상 반 정도 날아가지 않았나요? 네, 세뇌를 그렇게 받았는데 그 혁명사상이 참, 네, 사람의 번뇌 앞에서는 네. 네, 어쨌건 갔습니다. 다가가서도 정신을 못 차리고 이렇게 있는데 제가 해병대에 체육복을 입고 머리도 이렇게 짧은 머리였고 하니까 그 간호사분께서는 아마도 일반 장병님께서 아파서 오셨나 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설성님 팔을 주세요. 그러니까 혈액 채취를 하려고 네. 팔을 주세요라고 하셨는데 너무 심장이 두근거려서 저는 아무 행동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네, 그분이 답답하셨는지 네, 제 팔을 잡아서 끌어당기셨고 진짜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진짜 실수했네요. 네, 그때 진짜 혁명사상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절반이 그냥 펑 하고 날아갔습니다. 네. 그리고 검사를 받고 조사받는 기간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총 아빠와 함께 15일간 보름 정도의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보통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런 조사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요. 근데 하늘 씨에 대한 그 방송을 제가 봤었는데 네. 하늘 씨께서 그러셨죠. 나이가 드신 분이셨는데도 깍듯하게 대해주셨고 존칭어를 써주셨다. 맞습니다. 네, 저도 그랬습니다. 음, 저를 조사하는 팀이 6명 정도가 되는 팀이 꾸려졌었는데 그분들 모두가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셨어요. 팀장님부터 시작해서 모든 분들이 저에게 한설성 선생님이라는 존칭을 써주셨습니다. 진짜 불편하고 좀 막 어색하고 막 네. 그랬어요. 근데 나머지 혁명사상의 절반은 그분들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팀장님께서 설성씨 여기 자유대한민국이니까 설성씨 편한 대로 보고 듣고 느끼시라. 그리고 편한 대로 당신이 살아온 삶을 적어보라. 대한민국에 왜 어떻게 왔는지 알려달라. 그게 필수 조건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제 세뇌가 좀 안 풀린 그 느낌적인 느낌을 받으셨나 봐요. 네. 그래서 북한에 대한 자료를 한 이 정도 책을 주셨는데 제일 위에 있는 책이 제목이 아직도 생각납니다. 김정일 로열 패밀리. 아, 그 이한영 씨가 쓴 거죠? 네. 네, 저도 봤습니다. 네. 참 북한에서는 그 김부자의 가계부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게 되면 안 되는 일이죠. 네, 그렇죠. 뭐, 목 날아가죠. 네. 근데 그게 보이는 겁니다. 음. 뭐
보고 싶었어요. 네. 한 장을 펼치고 두 장을 펼치고 읽어 나갈수록 저의 혁명사상은 씻겨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비유가 적당할지는 모르겠어요. 가까운 지인에게서 사기를 당했다고, 배반을 당했다고 가정을 했을 시, 그때 그 배반감과 분함이 짐작이 가실 겁니다. 어느 정도인지는. 근데 저는 진짜 목숨 걸고 충성했던 그 김부자 사기꾼 놈들에게 22년간 제 인생을 사기당하고 살아왔습니다. 분함과 억울함, 네, 진짜 이루 말할 수 없어서 엄청 울었습니다. 울고불고 분했죠. 한설성의 인생이 아닌 삶을 살다가 왔다. 저는 그렇게 7일 만에 22년간 동안 받아왔던 세뇌가 싹 허물어졌고 그때부터 저의 인간 한설성으로서의 진짜 인생이 시작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탈북 스토리는 여기까지네요. 네. 정말 긴 스토리를 이렇게 또 편하게, 그게 또 긴박했던 그 상황들이고 정말 엄청 위험했던 그 순간들을 차근차근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뭐 지금 잘 살고 계시잖아요. 뭐 연애도 하시고 또 새로운 여자친구를 만나서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삶을 잘 살고 계시는데, 저도 정착 중이긴 하지만 같이 잘 정착을 했으면 좋겠고,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마치기에는 좀 너무 아쉽습니다. 설성 씨에 대해서 진짜 탈북 스토리밖에 못 들었고 해서 북한의 그 프로복서의 세계, 북한에서의 연애 이야기, 또 한국에서의 연애 이야기 구체적으로 좀 더 알아가는 시간을 다음 시간에도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네. 저희 여친이 지금 한우 씨의 채널을 구독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더 재밌겠네요. 아이고.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한설성 씨 탈북 스토리 잘 들으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